비행기나 공항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데요.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항공사 직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승무원일 텐데요. 하지만 승무원 외에 다른 직업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오늘은 항공사 직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항공사의 다양한 직무와 함께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직무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항공기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운항 승무직이 있는데요. 둘째로는 기내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객실 승무직이 있습니다. 셋째로, 정비와 기술 부분을 담당하는 기술직이 있는데요. 넷째로, 운항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운항관리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과 여객, 전략지원, 마케팅, 인사,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이 있는데요. 각 직무별로도 세부 사항이 나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운항승무직. 운항승무직은 항공기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승객과 화물이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강인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부기장으로 임명되었을 때는 기장을 돕거나 대행하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부기장으로 경험을 쌓은 후에 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운항 부문을 담당하는 팀장이 될 수 있으며 임원 및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어 능력도 필수입니다. 규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 요구되는데요. 교육 훈련의 과정을 통해 역량을 쌓아나갈 수 있으며 비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학력 및 전공에는 제한이 없으나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갖추고 있어야 해당 직무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면장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신체검사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토익 점수와 항공명호 구술 능력증에서 일정 점수와 등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객실 승무직. 객실 승무직은 기내에서 객실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국내선과 국제선에 탑승하여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내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는데요. 채용된 후에 입사 교육을 통해 객실 업무 수행에 대한 신입 전문 훈련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여야 하지만 전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토익 성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교정 시력 1.0 이상인 사람에게 권장되며 만약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다면 3개월 이상 경과를 권장하는데요. 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약하거나 신장이 평균보다 많이 작을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운항 전 기내 점검도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요. 비행 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하며 객실 내부의 비상 장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장비를 비롯한 서비스 용품들도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장과의 협조를 통해 운항 중에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비행 환경을 책임지는데요. 항공기 보안 검색을 하는 것과 기내 수화물 탑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객실 승무원의 업무입니다. 승객에게 좌석을 안내하고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는 일도 합니다. 기내 방송과 입국 관련 서류도 점검해야 하는데요.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일도 담당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안전 업무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직. 항공기술직은 항공기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단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요. 항공기 생산 계획과 생산성 목표 설정을 하고 실적 분석을 합니다. 기술 개발에 관여하기도 하고 검토와 연구도 진행합니다. 항공기 작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 보증 부문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지연이나 결항,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또한 항공기 정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요. 항공기 정비에 결함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운항이 불가하므로 신뢰성과 책임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 운영에 있어서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춘 인재상에 적합한 직업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기술력도 필요로 합니다. 학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항공이나 기계, 산업공학, 전기,
전자 분야와 관련된 전공을 우대하고 있는데요. 항공 정비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토익 성적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항관리직 운항관리 직무는 종합통제센터와 국내외 공항에서 운항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요. 운항 정보에는 취항공항 현황과 기상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비행 계획을 세우는 일도 운항관리직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비행 계획에는 운항 항로와 포도 비행 시간, 탑재 연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계획들을 조종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를 모니터링하여 안전 운항에도 힘쓰는데요. 안전하게 항공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정상 운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운항관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항공기와 기상, 공항, 항로 등 항행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항공기는 24시간 운항함으로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직 일반직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포함이 되는데요. 항공사마다 세분화된 직무군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경영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일을 하는데요. 예산기획팀에서는 회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영안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합니다. 항공기를 매각하거나 구매하는 것과 그리고 항공유를 구매하는 것도 항공사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인재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재 채용을 담당하는 이사팀도 필요합니다.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고 성과와 보상 제도를 기획하며 운영하는 일을 하는데요. 직원의 고충 처리와 산업재해 등을 관리하는 노무 업무도 필요합니다. 인재를 트레이닝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필요로 하는데요.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팀도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 관리를 비롯하여 국제금융을 담당해야 할 직원도 필요한데요.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무팀도 있어야 합니다. 법률 관련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 그리고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직원도 필요한데요. 회사의 홍보를 담당해야 하는 홍보팀도 있어야 합니다. 총무팀에서는 회사 경영의 총무와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데요.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고객 만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내 판매품을 개발하는 상품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하는데요. 품질을 관리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도 해야 하는데요. 고객 상담을 수행할 담당자도 필요합니다. 여객과 화물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 서비스직도 있는데요. 영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직접 판촉과 마케팅, 항공협정, 운수권 등과 관련된 것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영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외 활동이나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협상 능력과 설득 능력, 외국어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마케팅 직무에는 회사의 광고 정책을 수립하고 광고를 기획하는 광고 일과 디자인, 인터넷 마케팅, 로열티 마케팅, 여객 마케팅, 화물 마케팅 등이 포함됩니다.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며 구매율을 높이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항공정책을 기획하고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국제 업무 분야에서는 각국의 정보 당국과 항공사와 협력하여 노선 개발 및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일을 합니다. 지원 방법 항공사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직원이 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언어 능력, 신체 조건, 자세, 교육 이수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지원 분야마다 요구하는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를 확실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채에 지원하면 되는데요. 그룹 공채 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항공사에 지원하면 됩니다. 항공사마다 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같은 항공사라고 할지라도 지원 분야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졸 신입그룹 공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우리나라 대표 취업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취업 사이트 참고 외에도 근무하고 싶은 항공사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이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직군에서 대졸 학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기도 하므로 진로 결정을 할 때 원하는 직업과 연관성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와 함께 어학 공부도 해야 하는데요. 항공사 특성상 대다수의 직군에서 어학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필수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공사마다 전형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프라인 서류 접수가 아닌 온라인 지원이 보편적입니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토익 점수, 자격증 증명 등을 통해 서류 전형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서류 전형에 통과한 사람들은 인적성 검사를 보게 됩니다.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1차 면접이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항공사가 2차 면접까지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평가 단계가 추가된 경우도 있는데요. 2차 면접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건강검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항공사보다는 인터넷 과정을 거친 후에 정직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항공사에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하는 분야와 본인의 역량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업 이후에 어느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도 있는데요. 향후의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세일즈를 위한 강의 어디서 들어볼까? 마케팅과 세일즈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하는 곳 디자인 싱킹과 영어 강의까지 모든 것을 나눔 경영 컨설팅에서 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